오늘은 좀 특별하게 제가 그냥 창조 프로세스가 아니라 다빈치 기법을 활용한 변화 발전을 위한 창조 프로세스라고 이렇게 제목을 넣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예를 들어 볼게요. 지난 시간이랑 마찬가지로 저희가 문제를 먼저 선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각 조가 이렇게 4 개의 조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 조에서 뭐 이제 주제를 정하신 것처럼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라는 제가 이제 문제를 넣었습니다. 그럼 여기 이제 그다음 단계는 무엇이죠? 이미 팀은 구성은 되어 있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지식을 유입을 해야겠죠. 그래서 지식은 뭐 다양한 방법, 영상, 강의, 그다음에 책, 뭐 데이터, 그다음에 뭐 벤치마킹, 경제사 해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통로로 이제 지식을 유입을 하겠죠.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제 세 번째 단계였던 뭐 세 번째 단계 그 아이디어 융합 부분에서는 뭐 브레인스토밍, 옆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이렇게 진행을 했다면 오늘은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빈치 기법, 변화 발전을 위한 다빈치 기법을 활용을 해서 아이디어 융합을 할 거고요. 다빈치 기법을 또 통해서 OI 기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디어 융합. 저 다빈치 기법이라는 게 좀 낯설 수도 있고요. 다빈치라는 말 자체가 이제 뭐 낯설고 낯설지 않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왜 다빈치 기법인지 한번 보면요. 지금 그림처럼 여러 분류에 속하는 아이디어들,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 그림, 여러 가지의 아이디어들을 무작위로, 그러니까는 지금 팀을 우리가 구성을 했잖아요. 각 조원들이 막 아이디어를 막 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디어들을 무작위로 조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구성을 하겠죠. 네, 나눠보고 그다음에 연결을 하는 기법을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많이 본 이모티콘인가요, 혹시? 혹시 아시나요? 네. 뭐 싸이월드를 아신다면 저랑 비슷한 세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보면 뭐 기분, 얼굴, 머리, 동작, 의상, 배경, 뭐 기타 이렇게 여러 가지 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얼굴에서는 내가 그냥 무작위로 정한 거예요. 메롱이라고 했고요. 메롱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머리는 노랑머리로 이제는 선택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대로 무작위로 지금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상을 보면 뭐 간지바랑 체크 바지 이렇게 해서 좀 간지나게 의상을 선택을 했고요, 무작위로. 네, 그다음에 기타 부분에서는 이렇게 스타일성 보드를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이 제가 무작위로 선택한 이 그림들을 한번 연결을 해 보는 거겠죠. 연결을 했더니 자, 이 캐릭터가 나왔습니다. 네, 그림으로 좀 설명하니까 이해가 쉬웠을까요? 쉬웠다면 동그라미.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의 캐릭터, 하나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그 창의력 기법을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어 합니다. 네. 그래서 변화 발전 기법을 기반해서 현재의 상황들이죠. 현재의 아이디어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연결을 해서 새로운 것으로 발전하는 최적의 솔루션이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난주에 비해서 좀 더 변화 발전된 기법 방식인데요. 네. 다빈치 기법이 그러면 왜 중요하고 왜 중요하지? 무엇이 도대체 장점이길래 중요할까라고 이제 궁금하시겠죠. 지금 그림이 혹시 뭔지 아실까요? 네. 모나리자 그림입니다. 자, 어 그랬더니 지금 살짝 이렇게 그림을 바꿔 봤어요. 그랬더니 모나리자에서 그림이 뭐 핸드폰을 보고 있고요. 얼굴 표정, 헤어스타일 다 이렇게 바뀌었죠. 이 모나리자 그림에서 하나하나 핸드폰, 손 모양, 그다음에 반지, 액세서리, 머리 스타일, 눈, 코, 입 이런 것들을 다 넣어서 매칭을 시킨 거죠. 그래서 무작위로 그림 설정을 해서 연결을 했더니 전혀 또 다른 변화 발전된 다른 모습의 그림이 보였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류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을 무작위로 선정을 해서 연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그림에서 좀 더 발전돼서 지금은 또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성이 가능한 게 바로 다빈치 기법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서 그냥 단순하게 모나리자 그림이다라고 하지만 여기서 이 속성에서 여러 가지들을 또 발전을 시켜서 아이디어를 내는 거죠. 왜 꼭 손을 모으고 있어야 돼? 손을 벌리고 있을 수도 있고 모나리자도 머리가 뭐 생머리여야 돼? 뭐 파마 머리 있을 수도 있고요. 반지 하나 넣어 줄까? 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 아이디어를 넣어 주면서 기존의 아이디어를 넘어서 또 새로 발전된
이렇게 그림이 또 생성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발전시켜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다빈치 기법 뭐 절차를 이제는 곧 저희도 이제는 실습을 할 건데요. 다루고자 하는 이슈를 선정하고요. 이건 똑같죠. 그리고 이슈에 대한 분류값을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 아까처럼 머리, 그다음에 옷, 뭐 그다음에 액세서리, 뭐 성격, 뭐 이런 식으로 외모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이제 분류값을 정하고 나서 거기에 그 분류를 한 값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머리는 곱슬머리, 뭐 생머리, 짧은 머리 뭐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그 아이디어들을 다 이제는 겹치는 부분 있죠. 중복된. 지금 그 사진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디어를 막 올리실 거예요. 젠보드를 활용해서 포스트잇으로 막 아이디어를 올리시면 그 아이디어를 겹치는 거는 제거를 해야겠죠. 중복되는 아이디어는 제거를 하고요. 자, 분류를 하고 정리를 했더니 이제는 연결을 하겠죠. 연결을 했더니 새로운 아이디어, 변화 발전된 아이디어를 이제는 내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저희가 분류를 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눈, 코, 입, 뭐 턱 이렇게 해서 아이디어를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를 냈고요. 네. 둥글다, 젖은 코, 주먹코, 비틀린 입, 뭐 턱, 짧은 턱 이렇게 해서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했더니 둥근 머리에 젖은 눈, 주먹코를 가졌고 입은 삐뚤지만 턱이 짧은 얼굴이 떠오르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섞어봤더니 연결을 해봤더니 또 변화 발전된 캐릭터의 얼굴이 나타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연습을 먼저 할 건데요. 연습하기 전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의 사진이 보이실 겁니다. 그렇죠? 네, 하나는 그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강아지 그림, 아주 귀여운 강아지 그림이 있고요. 두 번째는 변화 발전 목표인 그 스마트폰 그림이 있습니다. 자, 강아지 속성, 핸드폰 속성,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속성을 저희가 이제 분류를 시켰겠죠. 분류를 시켜서 이제는 그림을 막 넣는 거예요. 뭐 강아지 코는 둥글다, 귀는 길다, 동글다, 뭐 부드럽다, 뭐 무섭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막 무작위로 팀원들끼리 이제 아이디어를 올려서 붙이는 거겠죠. 포스트잇으로. 그래서 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똑똑하다, 뭐 빠르다, 뭐 허전하다? 없으면 허전하겠죠. 뭐 하여튼 여러 가지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막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칭을 하면 뭐 예를 들어서 강아지 코는 둥글다. 둥글다를 넣었고요. 그다음에 핸드폰은 빠르다로 했습니다. 그러면 둥글고 둥근 모양의 뭐 빠른 스마트폰 이렇게 나오겠죠. 그게 바로 뭐 새로운 스마트폰 적용의 속성이 뭐 둥글 모양의 빠른 휴대폰이라는 뭐 변화 발전된 이제 아이디어가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빈치 기법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강제 연결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실습을 할 건데요. 자, 다빈치 기법 저희가 지난주에 했던 주제를 이어서 하셔도 좋고요. 지난주 했던 주제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다른 주제를 좀 해보자 해서 새로운 주제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뭐 주제를 좀 쉬운 걸 정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지난주에 했던 거 좋았는데 좀 더 가보자 해서 지난주 주제를 이어서 하셔도 좋습니다. 이건 각 조에서 합의를 하셔서 주제를 먼저 설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지식 유입이라 했죠. 지식 유입을 하시고요. 지식 유입 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문제에 관련된 저희가 팀원별로 이제 아이디어를 모으세요. 아이디어를 막 그 젠보드를 활용해서 젠보드에 있는 포스트잇을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을 겁니다. 그래서 모으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중복된 아이디어는 제거를 해야겠죠. 겹치는 아이디어들을 제거를 하고요. 분류를 할 겁니다. 네, 분류를 해서 이제는 뭐 여기 나온 것처럼 환경, 태도, 성과, 피드백 이렇게 이거는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를 했었는데 제가 환경, 태도, 성과, 피드백으로 나뉘어서 아이디어들을 분류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다빈치 기법은 강제 연결법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결을 했더니 즐거운 팀을 만들기 위해서 월 1회 영화를 관람을 하면서 적극적인 태도, 뭐 항상 웃는 사람, 간식의 선택권 부여 이 네 가지의 포스트잇을 이제 연결을 해보려고 합니다. 강제 연결법. 월 1회 팀원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을 하고 적극적인 태도로 이제 참여를 하되 그 과정에서 많이 웃거나 뭐 많이 웃음을 주는 사람에게는
간식 선택을 간식 선택권 부여를 한다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좀 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팀원들의 아이디어가 모아서 연결을 한 후에 변화 발전된 아이디어가 이제 도출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화가 되겠죠. 그래서 정리가 될 건데요. 지금 우리가 네 개를 이렇게 우선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분류를 해서 새로운 좀 더 변화 발전된 아이디어를 정리를 해서 도출하는 것까지 실습을 할 겁니다. 네. 그 다빈치 기법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변화 발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정말 '잘 살아야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마음가짐이 되는 거지만 우리가 실제로 하고 있지 않은 어떤 그 이슈에 대한 뭐 문제에 대한 속성을 가지고 결합을 해 봄으로써 어떤 변화를 결합을 해서 뭔가 '변화를 주겠다.' 하는 것이 바로 다빈치 기법이죠. 그래서 다빈치 기법을 통한 아이디어 이제 결합을 해서 변화 발전을 하는 것이 바로 다빈치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